회장님, 지금 화면 중앙에 떡하니 박혀있는 저 96.8%라는 압도적인 지표를 먼저 보십시오. 시장은 지금 보르노이의 이 거대한 임상 모멘텀과 화려한 숫자에 맹목적으로 환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파도 이면에 숨겨진 진짜 내관, 즉 밸류에이션의 상단에 짓누를 수 있는 현실적인 재무 변수까지 완벽하게 뜯어볼 겁니다. 이 영상은 주식의 기본기를 이미 완벽히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브리핑입니다. 뻔한 장밋빛 스토리나 겉핥기식 뉴스는 철저히 걷어내고 디테일한 밸류에이션과 현실적인 과제만 씹어 먹어봅시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보고의 첫 번째 챕터, 보로노믹스입니다. 뇌전이 정복을 향한 이들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가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주십시오. 현재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위 약물, 타그리소조차 극복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고작 20%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폐암 환자의 상당수가 결국 뇌로 암이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의 격차를 보셔야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표준 인공지능 모델의 뇌투과 예측률이 나와 있습니다. 51.4%, 사실상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는 확률입니다. 수천억의 자금과 십수년의 시간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의 성패를 걸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위험한 수치죠. 하지만 바로 옆 오른쪽의 솟구친 그래프를 보십시오. 보로노이의 독자적인 보로노믹스 플랫폼이 보여주는 정확도는 무려 85.6%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컴퓨터 공학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자체적인 실제 실험실에서 직접 합성하고 테스트한 방대한 웰랩 데이터를 끊임없이 인공지능에 피드백하여 깎아 만든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 그 자체입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 격차 덕분에 뇌 투과율이 극대화된 후보 물질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것이 보로노이의 주가를 근본적으로 레벨업시킬 가장 강력한 펀더멘탈 엔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이 완벽해 보이는 숫자에만 취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의 예측력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한들 수만 가지 변수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임상 단계가 후기로 넘어갈수록 인공지능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인체의 돌발 변수나 복합적인 대사 반응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는 벤치마크상의 우위가 실제 환자의 생존율로 100% 치환되지는 않는다는 신약 개발의 근본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리스크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 가치를 좌우할 핵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타겟 선택성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이 복잡한 키나아제 구조도 차트를 현미경 보듯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검은색 바탕 위에 흙 뿌려진 붉은색과 푸른색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수많은 점들이 약물이 결합할 수 있는 체내의 단백질 타겟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항암제들은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주변의 정상세포나 엉뚱한 단백질까지 건드리는, 즉 오프 타겟 결합이 발생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보로노이의 물질들이 그리는 궤적을 보십시오. 오직 공격해야 할 특정 암세포 타겟에만 날카롭게 결합하고 BTK나 BLK처럼 심장 독성이나 간 독성을 유발하는 위험한 타겟들은 마치 정밀 타격 미사일처럼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독성이 없다는 것은 곧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존슨앤드존슨과 파트너십을 맺은 파이프라인들에서도 이 시그니처 기술력이 고스란히 증명되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의 보수적인 안경을 고쳤어야 합니다. 소규모로 통제된 초기 임상 환자군에서는 이 선택성이 마치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작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다양하고 연령대가 천차만별인 글로벌 임상 3상의 대규모 환자군으로 확대되면 생각지 못한 특이 체질 반응이나 장기 투약에 따른 유적 독성이 발생할 확률이 반드시 고개를 듭니다. 규제기관은 이 작은 틈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신약 승인 스케줄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껄끄러운 현실적 변수입니다. 참고로 이 타겟 선택성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짜 판을 뒤흔들 반전 데이터는 잠시 후 다음 포인트에서 보여드릴 임상 투약 지속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전까진 절대 섣불리 밸류에이션을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플랫폼 기술의 세계를 넘어 시장의 자금이 가장 뜨겁게 열광하고 있는 영역, 바로 임상 데이터와
지속 가능성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VRN1 일일 파이프라인의 실제 환자 임상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화면 정중앙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도넛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유효 용량을 투여받은 31명의 폐암 환자 중 무려 30명에게서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거나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96.8%의 질병 통제율을 달성했습니다. 빈틈없이 꽉 찬 저 파란색 영역이 바로 생명을 연장한 환자들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단순한 반응률 숫자가 아니라 반응의 지속기간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존 약물들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어야 4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차트가 보여주는 현실은 경이롭습니다. 현재 절반 이상의 환자가 저 마의 4개월 장벽을 가뿐히 뚫어내고 여전히 투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4개월 이상 이 약을 먹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환자들까지 속출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신약 개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기존 폐암 치료제 시장의 견고한 패러다임을 밑바닥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가슴이 뜨거워질수록 머리는 차가워져야 합니다. 이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의 이면에는 현재 코호트 규모가 31명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모수라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통계학의 냉혹한 법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향후 수백 명 단위의 글로벌 다국가 임상으로 환자풀이 확산되었을 때 이 96%라는 기적 같은 숫자가 통계적 평균으로 수렴하며 70% 혹은 그 이하의 평범한 수준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수치 하락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이를 성장성 훼손으로 받아들이고 가짜없이 매도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회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엄청난 질병 통제율과 투약 지속기간의 진정한 가치를 현재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주가에 충분한 프리미엄으로 반영해 두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겉핥기식으로만 보고 있어서 향후 폭발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묻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답글 남기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밀한 선택성 기술이 실제 사람의 몸에서 증명해낸 독성 통제력입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작지만 강렬하게 빛나는 저 1.5%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이 경이로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 명료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임상에 참여한 65명의 중증 환자들에게 약효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 480mg이라는 막대한 고용량을 문자 그대로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로 인한 3등급 이상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고통스러워 약을 끊어버린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항암제 임상 역사에서 대단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 빅파마들이 새로운 약을 쇼핑할 때 가장 군침을 흘리는 대목이 바로 이 압도적인 내약성입니다. 용량을 더 과감하게 끌어올려 암세포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임상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인종과 체질이 섞이기 시작하면 확률상 절대적인 이상 반응 발생 건수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훗날 대규모 글로벌 임상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간독성이나 심혈관계 부작용이 단 몇 건이라도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이는 까다로운 FDA의 철저한 조사를 유발하고 회사가 공언했던 혁신 신약 지정이나 가속 승인이라는 장밋빛 타임라인을 순식간에 수년 뒤로 늦춰버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잠재적 뇌관입니다. 회장님, 주식 투자는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과학 경연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파이프라인이 보여주는 완벽한 과학적 서사였습니다. 펀더멘탈은 확실히 합격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의 효능이 뛰어나도 재무구조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면 주가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우상향의 궤적을 시원하게 그려낼 수 없습니다. 이제 톤을 완전히 바꿔서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의 상단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 차갑고 냉혹한 자본 조달의 현실과 오버행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재무지표 테이블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곳간 사정은 긍정과 부정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2025년 4분기 추정치 기준으로 약 1,712억 원이라는 대규모 총자산을 든든하게 쥐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불태워야 하는 바이오텍의 숙명을 고려할 때 이는 새로운 기술 수출 계약 없이도 2027년 중순까지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악재 없이 자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말라붙어 헐값에 주식을 마구 찍어내야 하는 한계 좀비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맷집을 갖춘 셈이죠. 하지만 회장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진짜 문제는 바로 두 번째 줄입니다.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 물량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다가오는 2026년 7월부터 주식으로 전환되어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거대한 폭포수입니다. 앞으로 임상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급등하려고 고개를 들 때마다 이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달콤한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로 쏟아져 내리며 주가의 뒷덜미를 거세게 잡아채는 기술적 콘크리트 천장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순수하게 기술력으로 창출하는 가치보다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의 꼬임이 주주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피로감을 안겨줄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역사에 남을 강력한 호재가 터진다 한들 이 12 오버잉 이슈가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되기 전까지는 텐베거 수준의 폭발적인 수직 상승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회장님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시 반드시 뼈저리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재무적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는 과연 존재할까요? 그 가능성을 가늠해볼 밸류에이션 및 승인 시나리오 챕터입니다. 화면에 펼쳐진 마일스톤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시죠. 이 촘촘한 일정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기는 2026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임상 1B상과 2상 데이터 확보 구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압도적인 환자 반응률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는 미충족 수요 환자군을 타겟으로 FDA의 가속 승인이라는 고속도로에 올라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정규 임상을 거치는 것보다 신약 출시의 시계열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폭발적으로 팽창시키는 가장 거대한 밸류에이션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강달러 기조가 그때까지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조 단위의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될 시 원화로 환산되는 마일스톤 수익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사의 곳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거시경제의 칼날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지금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2026년 넘어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파이프라인이 창출할 미래 가치라도 높은 이자율로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디스카운트 모델을 적용하면 기업의 적정 주가는 무참히 깎여 나갑니다. 자금 조달 금리의 부담을 느낀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갑을 굳게 닫고 기술 이전 계약 시기를 2027년 이후로 기약 없이 지연시킨다면 앞서 우리가 든든하다고 평가했던 1,700억 원의 현금 할출조차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며 유상증자라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면 좌우에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굵직한 글로벌 학회 로고를 보십시오. 다가오는 가을 서울에서 화려하게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 세계 종양학 권위자들이 모이는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이 두 거대한 글로벌 이벤트는 보로노이가 그저 기술력 하나 믿고 덤비는 변방의 벤처기업으로 남을지 아니면 콧대 높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받는 핵심 파트너로 진화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무자비한 최종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쟁쟁한 경쟁사들의 4세대 약물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보로노이가 자랑하는 뇌전이 제어 능력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군계 일학의 독보적 위치를 지켜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현미경처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경쟁 우위가 단 10%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된다면 향후 수조 원대 파트너십 협상 테이블에서 회사가 쥘 수 있는 주도권은 급격히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회장님,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에 오늘 브리핑의 클라이맥스이자 우리가 결국 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객관성 점검의 시간입니다. 화려한 임상지표와 천문학적인 기술 이전의 달콤한 환상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띄워둔 이 묵직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정면으로 직면해 주십시오. 만약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핵심 임상 데이터가 현재 우리가 환호하는 이 완벽한 폼에서 아주 약간이라도 어긋나게 나온다면, 그리고 시장의 기정사실처럼 확신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이전의 잭팟이 매크로 악화로 인해 내년 말이나 내후년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6년 7월로 예고된 그 5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전환사채 물량이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에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4.9조 원이라는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이 이미 빵빵하게 반영되어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시가총액은 과연 이 다중 충격을 무사히 버텨내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식 투자의 진정한 승패는 계좌가 붉게 물드는 환희의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차갑고도 치명적인 리스크 시나리오를 사전에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해두고 풍락의 순간에 얼마나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압도적인 호재와 그 이면에 숨은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오늘 브리핑 핵심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